안녕하세요. 메타베딕 참성학의 베스림입니다. 자, 베딕 참성학의 꽃이라고 불리는 많은 다샤 시스템들 중에서 파라샤라가 최상의 다샤로 칭송을 했던 빔션트리 다샤 효과들을 각 행성들별로, 아홉 행성들별로 브라파라샤라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총 11강을 거쳐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빔션트리 다샤를 잘 마스터하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시간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이벤트라든지 타이밍에 대해서도 놀라울 정도로 아주 정교하고 정확한 예측이 가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빔션트리 다샤는 이 파라샤라가 브리앗 파라샤라에 기술한 모든 다샤들 중에서도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타이밍이라든지 예측의 정확성, 적용률 등등이 놀라울 정도로 높은 그런 다샤이기 때문에 이 파라샤라가 최상의 다샤로 칭송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측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마하다샤 로드가 되겠습니다. 마하다샤 로드의 행성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 다샤라든지 북대 효과가 조정이 되게 됩니다. 좋은 품위에 있거나 좋은 라지타디, 요가 등등에 있는 행성들의 다샤라든지 북대가 오게 되면은 그 해당 행성이 내포하고 있는 긍정적인 까르마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임을 의미를 하고, 만약에 나쁜 품이라든지 여건하에 있는 행성의 다샤라든지 북대가 오게 되면은 그 행성이 내포하고 있는 이렇게 부정적인 까르마가 더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시간임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빔션트리 다샤가 가진 놀라운 그런 효과들을 잘 증명해주는 예시로서 최근에는 한국에서 60세의 신데렐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기사가 났던 말레이시아의 유명 여배우인데요. 미셸 유라는 할리우드에서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아카데미 여배우 주연상까지 수상을 했던 미셸 유입니다. 한국에서는 예스 마담 시리즈 홍콩 액션 영화였던 80년대 초에 예스 마담 시리즈를 통해서 잘 알려진 여배우이고요. 양자경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는 미셸 유라는 이름으로 칭하고 있는 그런 여배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에서도 영웅처럼 떠받들어지고 있는 그런 여배우이기 때문에 이 미셸 유의 차트가 특히 빔션트리 다샤의 효과를 너무나 이렇게 잘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는 예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간략하게 빔션트리 다샤에 대한 전체적인 아이디어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셸 유는 말레이시아에서 중국계 말레이시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말레이시아는 다인종, 다언어, 종교, 문화 국가입니다. 주 3인종이 살고 있는데 주요 부류는 이제 모슬림, 해교도가 65% 정도 사이에 있고요. 그리고 중국계가 25%에서 이렇게 25% 정도에 있는데 중국계가 주로 이렇게 경제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0% 이하를 이제 인도인이라든지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다인종 언어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특히 미셸 유 아버지는 이제 부유한 그런 중국계 말레이시안이었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사업가이면서 변호사이고 정치인이었죠. 그래서 미셸 유는 태어날 때 이렇게 부유한 그런 집안 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구번 하우스에 있는 물라품에 있는 토성과 케투가 이 친구가 미셸 유가 타고난 그런 좋은 집안적인 여건을 행운적인 포춘적인 그런 조합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셸 유는 그래서 이렇게 4살 때 그때가 보면은 이 화성 금성의 시간입니다. 이때 발레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살이 되던 해에 그때가 라후 수성 시간이었습니다. 이 수성에 보면은 물라품에 있는
태양과 머큐리 좋은 친구 보면은 머큐리와 라후가 같이 합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라시에서 합치를 하고 있으면서 세 번째 하우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후 머큐리 시간대 라후 수성 시간대 부모님과 같이 이렇게 영국으로 가서 이게 전문적인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왕립무용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파이널 인주리를 인해 가지고 이 라후 케투 시간에 보면은 이렇게 스파이널 인주리를 이렇게 척추를 다치게 되는 이제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무라든지 발레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고 안무라든지 연기로 이렇게 전공을 바꿔서 이제 이렇게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83년 이제 이렇게 어머니의 권유로 인해 가지고 그때가 라후 검성 시간인데요. 이 검성이 보면은 이게 네 번째 하우스에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미셸류 같은 경우에는 검성이 지하계 품에 있지만은 네 번째 하우스에서 딕발러를 얻고 있고 이게 아트마 카라카임에서 이게 바구타마입니다. 그래서 이 미셸류에게 특히 중요한 그런 행성이 금성인데 이 라후 금성 시간대 이 어머니의 권유로 인해 가지고 이 미스 말레이시아 미인대에 진출을 해 가지고 미스 말레이시아 진으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스 말레이시아로 활약을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홍콩으로 이렇게 진출을 해가지고 여배우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85년도에 보면은 이제 태양이 나타내는 거래 시간이죠. 이때 라후 태양 시간대 보면은 이제 예스 마담 시리즈로 액션 영화 주연 여배우로서도 이렇게 한국에도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당시에는 희귀하던 여성이 주연을 하는 그런 액션물이어서 아주 성공적인 그런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저도 그때 이렇게 예스 마담 시리즈를 아주 이렇게 즐겁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1980 이제 목성 다시아로 접어들면서 1988년에 목성 다시아로 접어들면서부터 목성에 보면은 10번 하우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둥이 라그나에게 목성은 이렇게 파파 행성이 되게 중립의 분위를 얻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10번째 하우스에 있지만은 이렇게 온 하우스에 있지만은 커리어에서 이제 약간 이렇게 주춤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 그러면은 목성 시간에 접어들면서 여자의 차트에서 목성은 특히 남편을 나타내는데 이 홍콩의 유명 재벌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목성 시간대 결혼을 하게 되면서 현장에서 이제 잠정적인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고 이 목성 토성 다시아에 들어서면서부터 다시 이렇게 영화계에 그러니까 목성 토성 다시아에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 1992년도에 목성 수성 시간에 영화계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성 금성의 시간대 할리우드에 진출을 해가지고 W07 007 시리즈의 주연 여배우로 발탁이 되는 그런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할리우드도 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10번째 하우스에 있는 목성의 다시아의 초기에는 결혼을 통해서 잠정적인 은퇴를 했다가 이제 이 목성 금성의 시간에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할리우드에 잘 알려지게 되는 할리우드 큰 여배우로 이렇게 진출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행운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크라우칭 타이거 히든 드래곤이라는 2000년도에 목성 금성 시간대에
우리 한국에는 와호장룡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소개를 된 영화인데요. 크라우칭 타이거 히든 드래곤은 그런 영화를 아주 장쯔이와 주윤발이 주연을 하고 미셸 유는 주윤발의 연인으로서 이렇게 중요한 그런 주연 역할을 하면서 할리우드에서 큰 인기를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성 다샤넨 10번 하우스에 있는 목성의 다샤넨의 커리어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목성이 상등을 나간 나에게 목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중립적인 그런 성향 때문에 비록 좋은 품에 있지만은 이성 관계에서는 결혼의 운은 이제 약해지는 이제 그런 다샤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목성의 다샤에 이제 이렇게 서양인 의사와 약혼까지 하는 이제 그런 그게 있었지만은 그러나 결국 결혼까지는 가지 못하고 나중에 파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2003년부터 토성의 다샤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토성이 9번 하우스에 있고 캐투랑 합치를 하고 있고 물라품에 있습니다. 좋은 품에 좋은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캐투가 같이 합치를 하고 있고 토성의 다샤이기 때문에 토성이 가지고 있는 19년이라는 토성의 다샤가 되게 되면 아무리 좋은 품에 있거나 좋은 상태에 있더라도 반드시 그런 오래 묵은 가르마를 이제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이제 그런 슬로우 시간이 되게 됩니다. 토성이 좋은 품에 있을 때 토성에 가진 그 좋은 효과들은 주로 토성의 다샤 후반부에 일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 토성의 다샤에 들어서면서부터 토성의 다샤 내내는 이렇게 계속 영화를 했지만은 하는 영화마다 그런 흥행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리어 침체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 토성이 캐투랑 너무 가까이 8도 56이라는 그리고 토성은 7도 41분이라는 그런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커리어가 하는 일마다 그다지 이렇게 쉽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배우로서도 나이가 차서 역시 인지도 역시도 이렇게 사양길에 토성 다샤 초반에는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게 부패한 정치인의 선거에 같이 이렇게 게스트로 이렇게 캠페인에 나섰다가 대중의 지탄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정우성 배우와 이 거무강호라는 그런 합작 영화를 했었는데 2010년에 했었는데 흥행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2011년에 토성 금성 시간에 미얀마의 이렇게 민주화 운동가인 정치인인 그런 아웅산 수키의 생애를 담은 그런 영화 The Lady라는 거기에서 아웅산 수키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 가지고 미얀마의 군부 정부에 많은 그런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내외적으로도 미셸 류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성향에 대해서도 아주 공격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성의 다샤 내내 이렇게 정치적, 이렇게 커리어적으로나 많은 이렇게 침체기에 접어들었는데, 그렇지만은 이렇게 여전히 토성은 이렇게 물라품위에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다운타임 슬로우하는 그런 효과를 주지만은 그렇지만 인내심을 키우고 그러다가 나중에 후반에 접어들수록 그 토성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저력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성 금성의 다샤에 2019년에 접어들면서부터 이 다샤를 기점으로 뒤늦게 이제 커리어의 두각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이렇게 아카데미 여배우 주연상을 수상하게 했던 Everything Everywhere라는 그런 영화를 이제 처음으로 맨날 그동안 조회만 하다가 할리우드 영화에 이렇게 주연 여배우로 이렇게 늦은 나이에 할리우드 영화 여배우 주연 배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화로 인해 가지고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그런 영화였는데요. 동양인으로서는 최초 이렇게 여배우 주연상을 받게 되죠. 그리고 2020 그리고는 수성의 다샤로 마하다샤로 접어들게 됩니다. 수성이 가지고 있는 좋은 효과들이 토성의 다샤 내내 이렇게 미셸 류가 쌓았던 그런 저력이 수성의 다샤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2년 수성의 다샤에 진입하자마자
60년 인생의 전 인생에 걸쳐서 가장 주목받고 화려한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2022년 12월에는 이게 타임지에서 올해의 아이콘이라는 이제 그런 선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2023년 3월에는 이제 Everything Everywhere라는 그런 영화로 최초로 아카데미 여배우 주연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동양인으로서. 그리고 토성의 다샤에 접어들자마자 2004년부터 이렇게 오랜 프랑스인 프라리 이렇게 보스였던 이렇게 레이싱카 드라이버이자 이렇게 부유한 남친인 이제 장토드라는 사람과 사귀면서 약혼까지 했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가 17세라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서양 프랑스 남자였죠. 장토드. 근데 아주 부유한 이제 그런 남자. 근데 토성의 다샤는 결혼을 하지 않고 있다가 수성의 다샤에 접어들면서부터 7월 달에 2023년 7월 23일에 이렇게 장토드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미셸류 차트를 통해서 보았듯이 이 전체적으로 아무리 행성들마다 좋은 품위에 있고 이렇게 저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해당 다샤, 해당 북디의 그 행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잠재성 등이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성들마다 같은 잠재성들이 이렇게 빈셈트리 다샤 전체 흐름을 보면 언제 이런 것들이 일어날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 다샤와 해당 북디가 와야 그 행성이 가지고 있는 그 저력이 본격적으로 표면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셸류의 차트를 통해서도 보았듯이 어떤 다샤도 완전히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그런 다샤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메인 다샤에 총 9개 이렇게 서브 다샤가 있기 때문에 비록 토성의 다샤 내내 커리어상으로는 침체기에 들어가 있더라도 그런 토성의 9개 서브 다샤가 있습니다. 이 서브 다샤 내내 이렇게 좋은 일도 있었고 이렇게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이렇게 번갈아서 이제 그렇게 일어나게 됐었죠. 그런데 이 북디 로드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렇게 큰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이게 마하다샤 로드이기 때문에 마하다샤 로드가 이게 먼저 토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어야 이렇게 북디의 다샤들도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다른 행성들은 미셸류 같은 경우에는 다른 행성들은 다 저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토성이 케투와 이렇게 너무 가까이 합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토성이 전체적인 마하다샤 흐름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행성들이 그렇게 이렇게 힘을 제대로 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커리어적으로는 아주 미미하고 좀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침체기에 들어갔던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성들이 차트에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효과를 나타낼지 하는 게 마하다샤 로드가 큰 흐름을 결정하고 이 마하다샤 로드와 북디 로드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전체적인 마하다샤 효과들이 조정에 대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하다샤 로드가 좋으면 비록 이렇게 서브다샤 로드가 안 좋은 상태이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원만한 그런 다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록 마하다샤 로드가 안 좋은 상태에 있더라도 북디 로드가 좋은 상태에 있으면은 어려운 시간 내에서도 그나마 이렇게 잠깐 이렇게 햇빛 반짝하듯이 좋은 효과들을 해당 북디 좋은 품에 있는 해당 행성의 북디에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빈셈트리 마하다샤 로드를 정확하게 다샤에 대한 보다 정확한 그런 판단과 예측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먼저 아바스타즈가 중요하겠습니다. 행성들의 상태와 저력을 재는 아바스타즈에 따라서 좋은 라지타디에 있는 행성은 나쁜 라지타디인 행성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샤에 따라서 이러한 행성들이 가진 라지타디 효과들이 적절한 시간에 오고 가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차트에서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우스 로드십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다샤 행성이 어떠한 하우스를 로드하느냐, 어느 하우스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어떤 합치와 어스펙트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 다샤와 북디에 조정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샤 행성이 가지고 있는 카라카십에서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차트에서 12하우스와 12라시는 이게 라그나 차트 주인이 처한 그런 필드와 환경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환경에 태어났거나 혹은 어려운 여건에 있더라도 만약에 라그나 로드가 강하게 되면 어려운 다샤라든지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의 어려움을, 그런 것들을, 시간이라는 건 좋고 나쁜 시간이 교대를 해서 오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렇게 라그날로드가 강한 경우에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라그날로드가 약하게 되면 해당 어려운 다샤가 오게 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다샤 효과를 보다 더 이렇게 강렬하게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하다샤 로드가 개입이 되어 있는 그런 하우스가 얼마만큼 이렇게 잘 될 수 있느냐는 마하다샤 로드가 있는 해당 하우스에 미치는 영향과 그 해당 하우스 로드가 얼마나 좋은 상태, 라지타디 여건하에 등등에 있느냐에 달려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루라 하우스에서 이렇게 해당 다샤 로드가 크루라 하우스에 있으면서 크루라 행성들이 영향을 미치더라도 만약 크루라 행성이 이렇게 토성이라든지 케투, 미셸류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크루라죠. 그런데 좋은 품위에 있죠. 비록 크루라 시간이 있더라도 이런 크루라 행성이 나쁜 상태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하우스가 가진 영역이 뽑힐 수 있는 그런 저력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런 사암류 행성이 만약에 도와주게 되면은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전체적으로 잘 통합을 해서 다샤 효과들을 바르게 예측할 수 있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팩터는 먼저 차트를 어떻게 읽어야 할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하우스 로드의 다샤 효과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좋거나 완전히 나쁜 그런 다샤는 없습니다. 어떤 다샤든지 혼합된 효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북대에 있느냐에 따라서 좋고 나쁜 효과들이 번갈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라그나에 따라서 행성들이 어떤 하우스를 로드하느냐에 따라서 조정된 다샤 효과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자세한 내용들을 유튜브 강의에 12라그나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이미 소개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를 첨부해 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조티샤 상권 12장에 가시면은 12라그나 특성과 특성별로 하우스 로드십별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에 대한 설명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입문서 1권 5장에도 이 브리핫 파라샤라 48장에 기술된 그런 마하다샤와 이렇게 서브다샤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가 번역해서 옮겨 놨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후 보다 자세한 하우스별 강의, 요가 조합들이나 아바스타 등에 대한 이렇게 구체적인 방법들은 5단계로 구성된 이렇게 단기 코스 시리즈들이나 전문적인 레벨 코스를 통해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면서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스 안내 영상이라든지 공지를 참고를 하시고 이메일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